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어지럽고 한숨이 나오죠. 코스피도 밀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 우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고꾸라지면서 다들 큰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 급락의 숨겨진 배후와 함께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금융 인프라 혁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게요. 진짜 살아남는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1.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매크로 시장의 아주 거대하고 날카로운 신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비트코인 단기 차트만 보며 매물대나 개인들의 투매 탓을 하죠.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전혀 다른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글로벌 유동성의 혈관이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인데 여기서 엄청난 균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현상이 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파악해야 다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월가의 진짜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신호는 일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의 전 세계 최대 해외 보유국인 일본이 올해 1분기에만 우리 돈 약 43조 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도했어요. 직전 12개 분기 중에서 무려 11개 분기 동안 미국 채권을 사모으던 일본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선 거죠. 시장을 떠받치던 든든한 저수지의 물이 드디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 공급원이 포지션을 바꾼 만큼 우리도 이 흐름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일본의 이 투매 현상은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를 순식간에 각각 4.5%와 5.1%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대략 1년 만에 터져 나온 최고치인데요.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며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코인을 살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이 안전한 국채 이자가 5%나 나오니까 시장 유동성이 바짝 마르며 위험자산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의 흐름이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월가 배관 내부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어요. 채권 선물 시장에는 만기 때 가장 저렴하게 인도할 수 있는 채권인 CTD라는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 CTD가 강제로 다른 채권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의 중심을 잡던 짐을 갑자기 다 옮겨야 하는 비상 상황인 거죠. 이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고 스왑 시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변동성이 한 번에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도권 기관들의 기술적 정산 문제가 얽히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긴 셈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정말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급락은 비트코인 내부 악재 때문이 아니라 거시 경제가 주는 일시적 체력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해 금리 발작에 반응하지만 이를 잘 견뎌내면 다음 차원의 상승 구간이 열리게 되죠. 현물 ETF 자금의 단기 유출에 불안해할 필요 없이 거시금리가 안정되는 시점부터 아주 강력한 반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머니는 이미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 거시 흐름을 짚었으니 이제 답답함의 대명사인 리플의 가치를 분석해보죠. 리플 홀더분들 참 오랫동안 가격이 짓눌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호재는 많은데 왜 안 갈까 하는 감정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리플이 과연 실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지 가십을 뺀 진짜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팩트를 하나하나 조명해 볼 테니 집중해 주세요. 가격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재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안목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리플 커뮤니티에서 과거 리플 소송의 원인으로 이더리움 진영의 음모론을 뜻하는 이더게이트가 다시 화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폭로나 소설 같은 주장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의 미래 가치를 증명해주지 못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죠.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과거의 분노나 가십성 정보는 걷어내고 오직 리플이 가진 구조적 가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세력들이 주목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트래픽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들고 있지만 정작 리플의 고유 블록체인인 리플 레저를 사용해 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전용 지갑을 깔고 트러스트 라인을 연결해 보거나 탈중앙화 거래소와 유동성 풀에 아주 적은 액수로 참여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눈이 띄게 됩니다. 리플이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빠르게 설계된 인프라 네트워크인지 직접 느낄 수 있고 가십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확신을 얻게 되죠. 책상 위에서 차트만 보는 투자자와 직접 인프라를 경험해 본 투자자의 확신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문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리플은 단순히 홀더들의 기대감이나 트렌드로 움직이는 커뮤니티 코인일까요? 아니면 실제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융 인프라 자산일까요? 인터넷 밈처럼 유행하는 코인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숨막히는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독보적인 유틸리티 자산이기 때문이죠. 기관들이 왜 수많은 자산 중에서 유독 리플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브릿지 자산으로 쓰려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쓰는 스위프트 송금망은 돈을 주고받는 메시지만 보낼 뿐 실제 실시간 유동성 공급이 안 되어 막대한 대기 자금이 묶이고 송금에 며칠씩 걸려요. 하지만 리플의 핵심 기술인 ODL은 해외 통화를 실시간으로 즉시 변환하고 공급해 줍니다. 단 몇 초 만에 자금 정산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며 수십조 원의 조달 비용을 아껴주는데 전 세계 금융 대기업과 은행들이 이 엄청난 이점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 표준 체계 속에서 리플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자산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의 크기 자체와 현물 ETF 자금 흐름에 의해 가격 방어와 강세 여부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치 저장소입니다. 반면에 리플은 소매점 결제가 아닌 실제 금융기관들의 깊숙한 채택률과 실용 네트워크 트래픽에 기반해 내재 가치를 다져나가는 인프라 자산이죠. 서로 다른 시험대 위에서 위대한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두 자산을 함께 담아두는 전략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죠.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가치와 인프라가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다가오는 금융통신망 전면 전환과 제도권 편입의 흐름 속에서 리플과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거시 금리로 인한 단기 조정기는 오히려 이 위대한 자산들을 아주 저렴하게 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 유망한 자산들을 모아간다면 머지않아 엄청난 과실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함께 가겠습니다.